오늘 소개할 곳은 부부와 성인 자녀 한 명이 함께하는 공간인데요. 방 4개를 각각 부부의 침실과 드레스룸, 자녀의 침실과 드레스룸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간의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는 인테리어 컨셉을 고민했는데요. 고객의 요청사항을 정리해보면요. 첫째, 공용 공간은 모던하게, 개인 공간은 개성있게. 둘째, 내력벽의 한계를 뛰어넘은 아이디어와 실속 수납. 셋째, 한강뷰를 살릴 공간 구성과 가구 배치 이렇게 였습니다. 그럼 고객의 니즈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한 공간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은 현관과 전실이 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좀 현관 들어가는 문을 철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전실과 현관을 조금 다른 목적성을 가졌습니다. 현관은 외국의 포이어처럼 환영과 응대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전면에 멋있는 그림 하나 설치를 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콘솔 장도 하나 제작을 했거든요. 다용도 작은 서랍장들을 만들어서 수납도 겸하게 하면서 세라믹 상판으로 해서 공간을 좀 화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현관에 이제 선택을 할 때도 사실은 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또 그림에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컬러가 이 집을 좀 현관에서 보여주면 좋을까 하다가 베이지하고 무채색에 이렇게 그린톤이 살짝 들어간 그림을 좀 선택을 해봤거든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셔서 이 그림이 어떻게 안쪽의 컬러들과 연관이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이제 수납장, 우리 신발장 필요하잖아요. 그 신발장을 쫙 길게 수납장을 제작했어요. 여기는 전체가 다 이렇게 열면 신발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거든요. 그리고 하부는 좀 비워서 저희 이렇게 쓰던 신발들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 수납의 형태 하면서 안에 조명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현관 타일도 전실서부터 좀 밝게 갔어요. 밝고 화사하게 현관에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원목 마루가 이제 거실 전체 바닥재가 연결이 되고요. 여기 신발장에서 연결되는 이 수납장은요. 현관에 있는 신발장의 수납이 충분해서 여기는 하부장만 제작을 하면서 상판과 또 벽면에 세라믹을 사용해서 공간을 좀 비웠거든요. 사실 공간감이라는 게 다 채운다고 공간감이 있진 않아요. 사실 여백의 미같이 이렇게 공간이 좀 비어진 공간이 있어야 디자인이 보이고 또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비워진 게 굉장히 현관 들어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사실 마지스에 데자뷰 미러가 걸릴 예정인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저희가 지금 설치는 못했고요. 그 대신 위에 스폿 조명을 설치해 뒀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 걸린 그 미러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공용 공간은 모던하게라는 대전제, 또 하나는 한강뷰를 살릴 공간 구성과 가구 배치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원래 여기가 발코니였거든요. 근데 발코니를 확장한 거예요. 지금 이 한강뷰를 좀 즐기기 위해서 다이닝 테이블을 이 발코니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미 마음속에 두셨던 가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모던의 대명사인 사리넨 테이블을 배치했고요. 짝꿍처럼 여겨지는 이 튤립 체어까지 배치를 했더니 이 공간만 좀 따로 떼놓고 보자 그러면 무슨 근사한 카페나 레스토랑 같지 않으신가요? 발코니를 확장하기는 했지만 좀 애로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양쪽으로 있는 날개벽이 내력벽이어서 철거를 할 수 없는 벽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확장이 되면 훨씬 공간을 더 크게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튀어나온 벽들은 저희가 어떻게 철거할 수 없는 벽이니까 이걸 살리면서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그냥 두고 넘어갈 FR 디자인이 아니죠.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게 디자이너의 목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력벽을 살리면서 이 양쪽 그 기둥벽을 라운드 처리를 했어요. 양쪽으로 보시면 크게 벽이 라운드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크게 라운드 처리가 되면서 이 사리넨 테이블하고도 이 곡선의 매칭이 굉장히 연결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 곡선의 라운드 부분이 디자인에 굉장히 중요한 컨셉의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기둥 벽을 따라 보니까 여기 수납장이 하나 보이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홈바장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사실 깊이도 굉장히 있어요. 기둥 자체가 저희가 라운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디자인상 또 그 공간이 들어가는 뎁스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활용해서 이 안에 깊이를 한껏 활용하고 강렬한 세라믹 상판하고 미드웨이까지 니은자로 쓰면서 프레임하고 선반은 바닥에 저희가 따뜻한 원목톤을 썼거든요. 그래서 원목 필름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도 왼편에 이렇게 기둥을 같이 오른쪽 왼쪽을 다 같이 이렇게 라운드 큰 라운드로 해서 곡선을 처리를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굉장히 깊숙한 면이 있어요, 장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까 하다가 이 드레스룸 자녀 드레스룸하고 연결되는 장이에요. 바디가 다 연결되어 있고요. 상판도 똑같이 지금 블랙 세라믹을 썼는데 여기에 유리를 파티션을 설치를 했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여기가 안 보이게 뭐 거울이나 이런 걸로 바꾸셔도 좋지만 지금은 좀 여기가 답답해 보이는 게 또 싫다고 하셔서 여기 뷰를 조금 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상판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저쪽에는 홈바가 이제 생겼는데 여기는 간단한 커피 머신이나 이런 것들 놓고 쓰셔도 되고 이렇게 지금 고객분이 이제 갖다 놓으신 건데 예쁜 스탠드 같은 걸로 디스플레이해서 좀 이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가구 수납장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 소파도 이제 제작을 했고요. 기존의 사이즈 3000보다 조금 작게 2800 사이즈로 지금 제작을 했어요. 사실 이쪽에 다이닝 테이블도 있고 뒤쪽에 또 수납장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동 어떤 공간들의 동선이 되게 필요한 구조에 있기 때문에 소파가 또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20cm 정도를 조금 줄였더니 훨씬 사이즈가 조금 슬림하면서 이 공간에 딱 맞더라고요. 고객님들께서 사실 이 소파 배치와 소파의 사이즈 때문에 고민이 좀 많으셨거든요. 코너 체어를 좀 놓고는 싶은데 큰 코너는 좀 불가능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한쪽에 좀 다리를 다 뻗고 누워서 보실 수 있는 한쪽 코너를 만들었고요. 3인 가족이 충분히 앉아서 보실 수 있는 소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원단하고 약간 베이직한 원단하고 여기에 가죽하고 콤비로 해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지금 벽 컬러나 저희가 가구 컬러나 이런 것들의 그냥 컬러 톤 자체가 그냥 톤온톤으로 묻히게 편안하게 하면서 지금 이런 지금 튤립 체어에 들어간 컬러를 좀 매칭해서 이렇게 포인트 컬러 쿠션으로 해서 매치해 봤습니다. 소파를 이렇게 앞에 배치하고 이 뒤쪽에 월플래스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주방의 아일랜드를 좀 크게 하면서 주방의 수납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반은 주방의 수납, 또 반은 거실의 수납을 이 안에 가득 담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벽지하고 같은 컬러로 연 그레이 톤으로 전체 같은 컬러를 동일하게 했고요. 좀 손잡이는 없앴어요. 터치로 사실 터치가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중에 정 불편하시면 손잡이 또 다실 수도 있고요. 노출로 달아야 되지만 달고 소파 뒷면이라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손잡이 없이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가 주방에 좀 키 큰 수납처럼 상부에는 이렇게 수납들을 하실 수 있고 또 여기 아래로 다 이렇게 서랍을 만들었거든요. 주방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아일랜드가 좀 크게 배치가 되면서 사실 수납장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키 큰 수납장이 바로 또 주방하고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 공간의 수납들을 활용하시기에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반과 서랍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를 전체 한번 오픈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를 다 열어놓고 좀 보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소파 뒤쪽에 이런 월플레이스 장을 짠 것도 사실 이렇게 깊은 장을 짜기에는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소파를 또 앞으로 꺼내야 되는 거여서. 근데 이렇게 또 수납을 위해서 뭐 기능적으로 다양하게 장을 만드니까 굉장히 수납의 효과나 여러 가지 가구의 디자인이나 퍼펙트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고객님께서는 벽을 보고 인덕션과 싱크볼을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시다고 해서 지금 벽 쪽으로 싱크볼하고 인덕션을 다 배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깨끗한 아일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저희 다이닝 테이블이 지금 거실 쪽으로 나갔지만 바체어를 이렇게 가죽 수만큼 3개를 놨더니 이 공간이 굉장히 멋있는 바같이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강렬한 임팩트 있는 블랙 세라믹을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여러 가지 대리석 패턴의 어떤 그런 세라믹들을 사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임팩트 있는 컬러를 써보니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이렇게 세라믹을 전체 상판을 다 블랙으로 하면서 여기에 바체어까지도 이렇게 블랙으로 연결을 했더니 디자인 자체가 좀 연결감도 있으면서 여기에 묵직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조명 보시면 조명도 가로 라인에 직선의 얇은 파이프의 조명으로 디자인까지 했더니 전체 공간이 좀 댄디한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금 이렇게 댄디하고 좀 모던한 공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주 만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기역자 주방이었었고요. 여기 인덕션이 있고 여기 싱크볼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싱크볼하고 인덕션을 한쪽으로 다 놓고 여기에 대형 냉장고 빌트인을 했고요. 여기 김치 냉장고 빌트인 했습니다. 아일랜드를 사실 이렇게 크게 제작하면 하부 수납이나 여러 가지의 이점이 있지만 사실 이제 키 큰 수납장이 조금 이 공간에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거실에 주방 용품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여기 바로 나가면 그 주방 수납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방 용품들도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블랙 세라믹을 사용은 했지만 또 벽까지 되면 너무 블랙해서 지금 벽면 타일은 좀 그레이색, 좀 이렇게 약간 텍스처가 있는 마감의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블랙톤에 아주 임팩트 있는 컬러의 세라믹 컬러를 쓰면서 하부는 다 지금 싱크 상부장이나 하부장이나 아일랜드 하부장까지 지금 베이지색 톤으로 그냥 같은 컬러를 다 했거든요. 사실 블랙톤하고 굉장히 무채색이니까 뭐 다 잘 어울리지만 그래도 베이지 같은 톤을 좀 잘 매치했을 때 밝지만 좀 고급스럽고 편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비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도어는 없었거든요. 다용도실로 넘어가는 연결돼서 열려 있었던 곳인데 저희가 여기에다 간살문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저 멀리서 보면 도어가 2개 같지 않아요. 하나 같은 도어로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게 이렇게 레벨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슬라이딩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딱 열리면 하나로 모아줘서 여기 이제 채광이랑 이런 빛들이 쫙 나오고요. 여기로 가면 이제 저희가 다용도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닫아볼게요. 그냥 문 같지 않고 하나의 월 같지 않나요? 이 간살 문에서 빛이 쫙 들어오면서 심플하면서 좀 단정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 FR 디자인이 이제 리모델링을 다 끝내고 나면 오프닝 데이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고객님과 시간을 맞춰서 마감을 다 끝내고 청소 깨끗하게 하고 꽃도 꽂아놓고 오프닝 데이를 해서 그날 이제 투어를 하면서 설명을 다 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날 오프닝 데이 때 여기 남편분께서 베이킹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하신대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상담하고 디자인 미팅할 때도 회사로 그 베이킹 하신 그런 케이크들을 가져오셔서 저희가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오프닝 데이에 저희 직원 수만큼 잔뜩
베이킹을 해오신 거예요. 그냥 케이크를 구워오셔서 저희가 너무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는 사실 베이킹 잘 모르고 관심은 있지만 사실 뭐 시간도 없고 배워보질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어쨌든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베이킹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별건 아닌데 여기는 그냥 이제 사용하시던 게 있어서 강바구니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베이킹 오븐을 놓으실 거예요. 베이킹 오븐을 놓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좀 독특한 거 자작 원목으로 만들었는데 베이커리 같은 데 가면은 많이 보시죠? 빵 이렇게 구워가지고 플레이트에 넣는 거 그런 플레이트 들어가는 이 장이 되게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반을 해가지고 플레이트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베이킹 반죽기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들어갈 수 있게 수납 사이즈를 좀 해드렸고 그 반죽기를 요 위에다 좀 올려놓고 이제 쓰시나 봐요. 그런 기능으로 지금 선반의 폭이나 어떤 그런 장의 수납의 형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확실히 빗은 디자인의 최고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이 활짝 열리니까 좁은 공간도 답답하게 안 느껴져서 좋고요. 이거는 기존에 고객이 쓰시던 살균 세척볼인데 기존에 쓰시던 것을 다시 좀 배치해달라고 하셔서 여기 배치를 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움직이는데 사실 도마처럼 이렇게 뺐다 줬다 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볼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를 여기 놓고 조금 여기가 플레이트가 없다 보니까 여기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저쪽 주방하고 이제 뚫려 있는 작은 창이에요. 환기창. 근데 환기창이 사실 두 개나 있어서 환기는 굉장히 잘 되고요. 여기는 막아서 그래도 이렇게 작은 꽃화분이나 뭐 이런 용품들 주방 용품 놓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선반 형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 거실 쪽에 복도의 끝에 위치한 방이고요. 마스터 침실 건너편 방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가 보통은 이제 좀 작은 방이고 해서 붙박이장이나 이런 드레스가 좀 부족하니까 드레스룸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방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드레스룸은 아닙니다. 세탁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간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용도 런더리룸 한번 소개해 봐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언젠가 한번 수납편 이런 거 한번 집중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정리정돈 좋아하고 수납을 좋아하는 편이라 사실 관심이 굉장히 이런 것에 많거든요. 사실 저쪽 우리 주방에서 다용도실에 세탁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탁기가 들어갈 건 굉장히 협소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 공간의 고민이었었고 또 남편분께서 또 베이킹을 하다 보니까 그 베이킹의 공간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다용도실에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벽 뒤에가 저희가 주방이에요. 사실 여기 다른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세탁기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는 배수나 수도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불가능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바로 뒤에 싱크볼이 있고 하수가 있고 냉온수 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연결해서 세탁기를 이렇게 빌트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능해서 좀 설치를 하게 됐고요. 여기 쫙 들어오시면서 장이 있는데 여기 스타일러장 넣고요. 여기 사이즈가 좀 다르죠.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짠! 여기는 각각 선반들인데 이 아래가 요즘에 로봇 청소기 되게 많이 쓰시죠.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근데 사용하시는 로봇 청소기가 안에서 세척도 한대네요. 그래서 수도도 지금 빼놓은 상태고 여기에 들어가면 문을 닫아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요 길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따로 열지 않아도 청소기가 여기 자기 집을 찾아서 들어가는 구조로 해서 이렇게 도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긴 청소기 같은 거 배치하실 수 있는 그런 다용도 장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디자인으로 또 골드 손잡이를 배치해가지고 심플하게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타일러 당연히 들어갔고요. 이런 공간에 스타일러가 들어가면 너무 편리하실 것 같아요. 뺏고 넣고 하기가 되게 편하고요. 또 하나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 저희가 사실 다용도실 굉장히 많이 만들지만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일하는 게 이제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세탁기가 이렇게 아래로 구부려서 여는 것보다 조금 키 높이에 맞춰서 기능적으로 높이가 올라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저희가 그렇게 제작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조기하고 세탁기를 여기에 빌트인을 가구를 짜서 했고요. 요 위에는 상판을 인조 대리석으로 해서 저기 콘센트까지 하고, 요 위에 지금 행거 봉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이제 옷걸이 다 걸으셔가지고 위에 놓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용도 이제 수납 올려 놓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 높이인데요. 제가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서랍이 들어가 있어요. 세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용품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 잔잔한 걸 넣으시고, 사실 이 높이를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서서 허리 구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편리하지 않나요? 이거 제가 여기에서 가장 부러워요. 여기 이렇게 다용도실을 편리하고 기능적으로 또 예쁘게 디자인한 게 너무 마음에 들고요. 여기 또 하나 보시면 아일랜드처럼 살짝 이렇게 기둥을 타서 이렇게 벽에서 나왔는데, 여기는 콘센트 여기가 저희 만들어 드린 것처럼 간단한 다리미판 넣으시고 서서 다림질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래는 이렇게 서랍도 있어서, 사실 여기 세탁기나 이런 데 들어가는 세제 같은 거 요 위에 올려놓고 쓰셔도 되지만 여기다 넣으셔서 빼셔서 여기다 사용하셔도 되고, 다용도 수납들을 여기 알차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픈 수납을 해서 다용도로 수납하실 수 있고요. 여기도 도어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 제가 또 좋아하는 팬트리장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깊은 장하고 좁은 장하고 해서 팬트리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지만 좀 여기 장을 이 테이블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 하부가 좀 이제 죽는 공간이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테이블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되게 뭔가 꺼내서 쓰기 굉장히 편하고요. 뭐 다림질 하시고 베개 커버나 이런 것들 다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두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안방에서 부족하신 옷들이나 이런 수납들을 여기다 하실 수 있도록 상하 봉으로 해서 다용도 수납하실 수 있도록 중간에 선반을 넣었고요.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간에서 어떤 기능들이 빠진 디자인이면 사실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 디자인이. 그래서 저희 사실 이제 오랫동안 주거를 했던 저희 FR 디자인은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수납이나 기능적인 거를 굉장히 연구하면서 좋은 디자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